그 이제 책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 책은 이제 기초 입문 교재로 일단 목적을 이 책을 쓴 목적은 우리가 이제 2차 과목 배우고 또 1차 과목 배우시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제일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 입장에서 제일 먼저 하실 것은 용어입니다, 용어. 그러니까 이게 법률을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평상시 쓰지 않는 용어를 막 쓴다고요. 이제 전문 분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용어를 잘 익히시면 되는 거예요, 용어. 그래서 내가 이제 공부할 첫 번째 목적은 이걸 쭉 읽으시면서 여기 나오는 용어들을 쭉 파악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책 공부를 성공적으로 마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이 나중에 5월달이나 6월달쯤 가시면 이게 훌륭한 또 요약집이 돼요. 요약집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1월달 되면 이제 공법도 책이 한 700페이지짜리가 나와요. 과목별로 뭐 어떨 때는 500페이지, 어떨 때는 700페이지. 공법은 좀 양이 많아서. 그러면 그거를 다 합치면 이거보다 훨씬 두껍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책을 공부하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시험이 만약에 좀 쉽게 나온다면 이런 정도 요약집만 보셔도 합격할 수도 있어요. 운이 좋으면.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시다가 부담이 되시면 이런 기본 교재를 가지고 기본 교재를 가지고도 공부할 수 있는 거니까 잘 우리가 이 교재를 사랑하시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두우시죠? 표정이 굉장히. 처음 공부하실 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이게 어차피 뭐 우리가 이제 좀 길게 봐야 돼요, 길게. 그래서 이게 2달 공부해서 끝나는 공부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운전면허 시험 같은 것도 아니니까 공부를 좀 우리가 천천히 해나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공법이라는 과목이 뭐라는 건 소개시켜드렸죠. 그래서 혹시 이번 달 이렇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오늘 등록하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냥 이제 과목을 한번 보세요. 교재부터 278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죠. 2차 과목 중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과목이 부동산 공법입니다. 자, 요 과목은 한마디로 우리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공법이라는 용어는 이게 한마디로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하는 법률이죠. 규제 법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부동산에 대한 규제 법률이 굉장히 많은데 한 100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시험 보기 위해서 6개. 6개의 법률을 이제 2차 과목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 과목을 잘 보시면 2차 과목은 공법이라는 과목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공시법이라는 게 있죠. 공시법하고 이 세법이 이제 한 몸으로 돼 있죠. 그 세법은 부동산을 이제 거래하거나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이제 계략적인 세금 문제. 자, 이런 거를 중개사가 조금 더 아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세법이라는 거는 엄격히 얘기하면 시험 과목에 들어가면 안 되죠. 우리나라에는 이 부동산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있어요? 전문가가. 세무사가 있으니까 사실 세무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도 이렇게 실무적인 업무를 보다 보면 세금 관계를 물어보니까 계략적인 것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세금 업무를 대신해주고 수수료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형사처벌 받겠죠. 그 세무사법 위반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중개사무실 그 앞에다가 무슨 뭐 세무대리 이렇게 쓰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그거는 세무사가 그분한테 가서 이의를 제기하면 그건 잘못하면 처벌받으니까 그렇게 써야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뭐 세무상담, 계략적으로 이렇게 써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모르시고 가끔 뭐 이렇게 뭐 세무대행 뭐 이런 막 해주시는데 그렇게 되면 처벌받는 거니까 어쨌든 뭐 공시법, 세법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겠죠. 이거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이렇게 빌려주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자격증이 있는데 내 친구가 좀 달라요. 제가 이게 흔히 말하는 장롱 자격증이라고 갖고 있는데 친구가 이렇게 좀 빌려달라. 그래서 그런 자격증을 빌려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빌려준 사람 또는 빌린 사람 다 처벌받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뭐 1차 과목은 뭐 다 지난주 아시겠지만 민법하고 부동산학 개론 이런 거. 근데 이제 우리가 2차 과목은 다 어디 필요한 것들이에요? 실무죠, 실무. 실무에 필요한 거. 1차 과목은 기본 소양이에요, 기본 소양. 중개사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을 알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개론은 주로 이제 부동산에 대한 경제 지식, 경제적으로 어떻게 부동산이 돌아가는 거, 이런 거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조금 이게 분야가 좀 어렵죠. 민법이라는 과목도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부동산 거래할 때 어떤 문제 같은 거 이제 처리를 해주는 건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제 부동산 공법을 담당하고 있는 거고, 우리 시간에는. 근데 이제 이것들 차츰차츰 배우시면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과목 성격부터 알아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규제하는 법률이니까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각종 규제를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에 대한 각종 규제. 그러면 느낌이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이게 좀 어렵죠. 일단 그 어려운 게 양이 일단 많고요. 다른 과목보다 양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어가 어렵습니다. 용어가.
여러분들 그 저기 길 가다 보면 주유소 있잖아요. 주유소. 주유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한번 예를 한번 용어를 왜 어려운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가다 보면 김밥 사면은 김밥집 같은 거, 김밥 천국이죠. 이걸 우리 공법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주유소라고 안 불러요. 이 주유소를 부르는 용어가 있다고. 이런 걸 우리 위험물 저장 처리소 이렇게 부른다고요. 위험물 저장 처리소. 그러니까 어렵죠. 이 김밥 천국은 김밥집 1,000원짜리 김밥 사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침 안 먹으면. 저도 저희 집에 마누라가 자고 있어가지고 그냥 나오고 이렇게 제가 설거지만 하고 나왔는데 김밥 천국 이런 거를 우리가 일종 근린 생활에서 이렇게 불러요. 건축물을 부를 때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이거 위험물 그냥 대충 저장 처리하는 시설. 요거는 또 일종 근린 생활에서.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일종 근린이라는 게 뭐예요? 집 근처에 있는 그런 일반 상가들이라는 얘기예요, 상가. 그래서 뭐 김밥 천국이라든가 또 이렇게 핸드폰 파는 이런 데 다 이게 일종 근생들이에요. 근데 그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는 또 이종 근생이라는 게 있어요. 이종 근생. 그래서 이종 근린 생활시설에는 이제 부동산 우리 중개업소 같은 거, 부동산 중개업소. 이런 거.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하나씩 배워 나가시는 거죠.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쓰지만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이런 용어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 이제 11월 달 우리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12월 달까지 천천히 이렇게 배워 나가서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 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 1월 달부터 공부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용어를 이제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78 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6가지 규제 법률 중에서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어떤 거예요? 제일 처음에 배우는 법의 이름부터 한번 보세요. 국토의. 지난주에도 했는데,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딱 법이 나왔을 때 얘는 이제 뭘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규제하는 대상이. 국토면 이게 토지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건물이겠습니까? 토지죠, 토지. 국토가 토지니까요. 토지를 그 땅 주인, 토지 소유자들이 함부로 이용하지 못하게. 토지 소유자들이 자기 토지라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이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토지에 대한 이용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땅이 있는데 이 땅 위에다가 제가 상가를 짓고 싶어요. 여기 땅가 이제 토지가 있는데, 근데 뭐 우리가 이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토지에다가 내가 이 토지 소유자 갑인데 지금 현재는 건물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 토지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하나 져서, 근데 이 건물 용도가 이 상가예요, 상가. 상가를 져서 여기다 이제 상가 세입자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상가 월세를 받고 싶다, 이런 거. 근데 이게 지금 이 땅 주인 입장에서 하고 싶은 일인데 이걸 못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국토계획법에서 이제 규제를 할 건데 이 땅은 농사만 져라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토계획법에서는 우리나라 전국적인 땅을 개발할 수 있는 땅, 개발할 수 없는 땅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을 전국적으로 다 개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농사 같은 것도 져야 되겠죠. 우리가 쌀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가서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쌀 농사를 질 수 있는 농지는 일정량을 유지해야 된다. 근데 그 지금 현재 농지로 지정되어 있는 땅인데 거기서 농지 소유자가 농사 지어봐야 돈도 못 버니까 나 이 땅을 이거 다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선 상가를 좀 짓고 싶다. 그래서 뭐 1층에도 뭐 핸드폰 가게 이렇게 세를 주고 싶다 이렇게. 그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이게 규제 아닙니까? 토지를 토지 소유자가 함부로 이용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법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국토계획법은 국토에 대해서 함부로 이용하지 못하고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 더 보세요. 땅 주인이 마음대로 여기다가 상가 같은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 뭐냐면 토지를 거래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어요. 규제. 자,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래 규제는 뭐예요? 거래? 토지를 마음대로 팔 수 없다는 얘기죠. 토지를. 자, 우리나라가 원래 자본주의 국가니까 내 땅이면 내가 내 마음대로 팔 수 있습니까? 그게 기본 원칙이죠.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저기 강원도 평창 같은데 우리 동계올림픽 그런 거 이렇게 앞으로 개최할 지역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토지, 거래, 허가, 요게 이런 게 이제 이 국토계획법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토지를 거래, 매매 계약 같은 거 하기 전에 미리 뭘 받아라?
허가받아라, 관청 와서. 그럼 이거 이제 이 사유재산권의 침해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이게 제 책이면 제 책을 만들어 이렇게 또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소유한 어떤 물건들은 내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그게 자본주의 국가인데 이 토지에 대해서는 이 주택이에요, 토지예요? 주택은 아니죠. 주택이나 상가가 아니라 토지에 대해서 거래할 때 미리 관청한테 와가지고 허가를 받으라. 이렇게 되는 게 이 토지거래 허가고요. 그럼 이거는 토지 거래를 마음대로 못하게 규제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그래서 강호동 그 사람이 강원도 평창에 땅을 샀다가 그것도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되기 전에 사신 거죠. 그분께서. 이제 정보를 미리 알았겠죠.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정보 같은 게 또 빠르니까. 연예인들도 이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성공하신 분들이니까 뭐 은행이나 이런 데서 정보를 많이 줄 거라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되기 전에 샀으니까 문제가 없는 건데 그게 이제 연예인으로서 뭐 공익적인 그런 어떤 행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땅을 사가지고 이제 그 땅도 뭐 이렇게 증여했대죠? 누구한테?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게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국토기획부에서는 토지를 마음대로 땅 주인이 이용하지 못하게 규제할 수도 있고 여기는 개발하지 못한다 이렇게 딱 규제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토지를 거래하는데도 뭐 할 수 있어요? 규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토지를 거래하려고 허가 신청을 넣었는데 관청에서 불허가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거래를 못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허가가 나오면 거래할 수 있고 이렇게 그런 걸 이제 통제를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국토계획부에서 핵심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계획부에서는 국토 전체를 이렇게 토지로 보고 토지를 함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죠. 자, 278에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법을 만든 목적이 있어요. 목적. 자,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한번 읽어볼게요. 이 법은 국토를 이용 개발도 하고, 자, 이용 개발 그러면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거. 국토에 대해서 이용 개발, 돈 버는 목적으로도 쓰고 보존도 해야 됩니까? 그죠? 보존 잘했다가 후손한테 물려줘야 되니까. 그럼 이용 개발 보존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획. 그 계획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세 가지라고 쓰시고, 이 계획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규제의 수단이에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공법은 이제 행정법의 영역인데, 행정법에서 규제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만들어줘요. 땅에다가. 그러면 이제 세 가지 계획이 있는데, 이 세 가지 계획이 규제의 수단입니다. 규제의 수단. 그러면, 우리 행정관청이 어떤 땅에다가 이렇게 계획을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 그 땅 주인들은, 그 토지 소유자들은 그 계획을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규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국토계획부에서는 국토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하려면 제일 먼저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준다. 그리고 이 계획에 맞게 뭐 하셔야 돼요?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 계획에 안 맞게 이용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을 만든 목적은 계획을 잘 수립 집행해서 밑에 공공복리 증진, 주민의 삶의 질, 그건 참고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법을 만든 목적은 계획을 잘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잘 지켜서 토지를 이용하면 이제 국민의 공공복리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공공복리나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적 자체가. 예, 그러면 이제 바로 그 2번의 용어로 한번 가볼까요? 2번의 용어. 용어가 최고로 중요합니다. 용어만 알면 절반 이상 다 공부 끝나신 거예요. 민법 한번 배우셨죠? 네, 민법 배워도 계속 그 용어가 나올 거라고요. 법률 용어들. 그래서 민법 용어들 항상 이렇게 내가 용어 위주로 한번 공부를 한번 쭉 해보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용어에서 처음에 보시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용어가 있죠? 광역도시계획.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도시군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제가 이제 도시군이란 말이 나오면 그냥 도시만 읽을 거예요. 군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관행적으로 떼고 읽으셔도 돼요. 그냥 도시계획 이렇게 하셔도 되고 3번이 거기도 도시군 기본계획인데 군자를 떼고 도시기본계획 이렇게 읽는 거고 4번은 도시관리계획이라고 이렇게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획이 지금 대표적으로 4가지가 나왔잖아요. 4가지가. 자,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알고 가시면 이제 성공하시는 건데 자, 우선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광역도시계획이 제일 높은 계획이에요. 서열상.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냐면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자,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고
도시기본계획의 지침을 받아서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도시관리계획이라.